네, 안녕하세요. 얼거나이즈 대표 이창수입니다. 오늘은 RAG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딥다이브하는 세션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먼저 RAG에 대해서 들어봤고 뭔지 개념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RAG를 직접 만들어봤거나 아니면 RAG를 평가를 해봤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RAG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 검색 증강 생성의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잠깐 스킵을 하고, 이게 계속 개념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에이전트 RAG를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지금 에이전트와 RAG가 왜 결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RAG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 게 RAG인가? 보통 지금 알고 계시는 RAG의 개념이 상당히 협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다 같이 그라운드를 다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LLM이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LLM은 학습되지 않은 거는 어쨌든 모르니까, 뭐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것은 LLM이 모르기 때문에 LLM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LLM이 모르는 것을 LLM에게 동적으로 잘 전달해 주는 기술, 사용자가 말한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때 필요한 LLM이 모르는 자료들을, 그게 문서가 되었건 외부의 웹이 되었건 데이터베이스가 되었건 어떤 다른 서버의 API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게 되었건, LLM의 외부의 지식을 가장 잘 다이나믹하게 구성해서 유저 의도에 맞춰서 LLM에게 피딩하는 기술, 이거를 RAG로 정의를 하시면 오늘 세션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24년 10월에 개정된 법령을 요약해서 알려줘 인데, 예를 들면 이 LLM은 뭐 작년까지밖에 트레이닝이 안 됐어요. 올해 1월까지밖에 트레이닝이 안 됐어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2024년 10월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무슨 법에 뭐 5조는 생략됐고 무슨 법에 5조는 삭제됐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다이나믹하게 LLM의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기술이 일단 기본적으로 RA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 법령이 저렇게 삭제되지는 않았고요. 예제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RAG 오늘 세 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이브 RAG, 두 번째 어드밴스드 RAG, 세 번째 에이전트 RAG, 이렇게 세 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는 RAG는 나이브 RAG예요. 대부분의 RAG 업체들이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도 나이브 RAG고, 대부분 회사 내부의 AI 팀에서 만드는 RAG도 다 나이브 RA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만들고 나서 이제 보통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RAG 다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정확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요. 문서가 한 10개는 괜찮았는데 비슷한 문서 한 500개를 확 들이부었더니 또 잘 안 나오는데요. 이 고민에 공감이 가시면 RAG를 실제로 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브 RAG는 기본적으로 RAG의 컨셉을 그냥 그대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저가 이제 뭔가 질문을 하죠. 쿼리가 있으면 이 쿼리를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문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이 문서들을 이제 청킹을 합니다. 또 청킹이 어떤 사이즈 청킹이 가장 좋냐, 이것도 약간 분분하긴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사이즈 청킹들을 테스트해봤을 때 올거나이즈 내부에서 저희가 봤던 가장 좋은 청킹은 페이지 단위로 청킹을 하는 거긴 했어요. 청킹을 하고 이렇게 잘라진 청크를 또 다 벡터로 바꾸죠. 그런 벡터로 바꾼 다음에 여기 이제 쿼리에 있던 그 벡터와 청크로 잘라진 벡터들에서 가장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벡터로 n개를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낸 n개의 벡터에 원래의 텍스트들을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RAG입니다. 이게 나이브 RAG예요. 나이브 RAG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용에서는 쓸 수 없는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냥 RAG가 어떻다라는 거를 그냥 튜토리얼 해봤다. 그냥 블로그 튜토리얼 보면은 뭐 CRUD 블로그 만들고 하는 거 5분, 10분, 15분이 만들지만 그걸로 절대 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튜토리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드밴스드 RAG는 일단 뭐가 다르냐? 기본적으로 상용에 생기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리트리버라는 모델이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리트리버라는 모델이 이렇게 인베딩 한 거에서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일단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얘도 모델이에요. 얘도 AI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100%가 나온다는 불가능합니다. AI에서 100%는 없어요. 뭐 97%라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어쨌든 3%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리트리버가 저기에서 틀린 거를 찾아가지고 LLM에 피딩을 했어요. 그러면 GPT 할아버지가 와도 틀린 후보들을 피딩을 했기 때문에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GPT-4o의 그 다음 버전이 나와도 틀린 거를 리트리버가 뽑아주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RAG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들은 헐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아는 대로 말하지 말고 컨텍스트에 주어진 대로 컨텍스트에 기반해서만 답을 해. 컨텍스트에 없으면 모른다고 해야 해.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B2B 프로덕트이고 회사 안에서 쓰여지고 회사 안에 있는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와 회사 안에 있는 각종 뭐 서버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이제 직원에게 알려줘서 직원이 그 틀린 정보를 가지고 고객에게 이 상품 원래는 예를 들면 뭐 이율이 3%인데 이 상품 이율이 5%까지 가능합니다라고 틀리게 안내해서 가입을 했어요. 이러면 뭐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료나 법률 같은 경우로 가면 훨씬 더 크리티컬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헐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최대한 스트릭트하게 써서 컨텍스트에 없는 건 너는 절대 모른다고 해야 돼. 너의 지식에 기반해서 답하면 안 돼. 라는 게 기본적으로 RAG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가 틀린 거 3개를 예를 줬다. 그러면 아무리 LLM이 똑똑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롬프트를 잘 따르니까. 자, 그러면 상용에서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요. 리트리버가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거를 뽑아서 LLM에 피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틀립니다. 그래서 GPT-4를 했는데도 정확도가 안 나오네요 라는 거는 대부분 리트리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근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걸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리트리버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리트리버를 다시 파인 튜닝 해야죠. 다시 재트레이닝 해야죠. 리트리버 재트레이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데이터를 모아야죠. 네, 리트리버가 틀린 데이터를 또 모아서 리트리버를 또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콜센터에 예를 들면 들어가 있어요. 상담원들이 답변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RAG를 넣었어요. 근데 뭔가 나온 답변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상담원들한테 이게 틀리게 답변한 데이터들을 모아주세요. 그래야지 AI 엔지니어가 다시 학습해서 다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담원들은 AI 들어오는 게 사실 귀찮은 분들이시잖아요. 본인이 원래 일하기도 바쁜데,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틀린 데이터를 모아서 건네주면 AI 모델을 다시 리트리버를 학습시켜 가지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한데도 밖에 몇 주가 걸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 고치는데 몇 주씩 걸리니까 사실 AI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스트 리트리버라고 하는 게 리트리버가 틀린 거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저기 예를 들면 리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뭐 후보를 예를 들면 5개를 뽑아서 그 컨텍스트 5개를 준다고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저거를 뭐 10개, 20개를 뽑은 다음에 이제 틀렸던 것들에 대한 거를 뭔가 사용자가 피드백을 줬다거나 하면 이제 거기 다시 또 벡터 유사도를 해가지고 이걸 랭킹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틀렸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이게 바로 반영되게 하는 게 포스트 리트리버에 들어가는 테크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스트 리트리버이고요. 저기 프리 리트리버에 보면 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임베딩 하나 쓰시는데 이 실버 블렛의 만능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문서의 스타일이 되게 다르고 문서의 제목을 붙이는 스타일조차 회사마다 되게 달라요. 어디는 되게 특이한 DRM 시스템을 써서 뭔가 내가 저장을 하면 그 뒤에 고유한 아이디 같은 걸 막 붙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으면 이 벡터들이 잘 못 찾아요. 이 왜 임베딩을 하냐? 임베딩이 하는 거는 텍스트가 되게 다른데 의미가 우리 도면에 되게 유사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사전 추가 안 하고 AI가 잘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임베딩을 하는 건데 의미가 없는 텍스트들이 제목에 있다, 본문에 엄청 많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임베딩은 쥐약이에요. 되게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이 임베딩 하나, 리트리버 하나로는 잘 좋은 결과 나오지 않고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 고객사의 문서 스타일에 맞게 우리 회사의 문서 스타일에 맞게 옵티마이즈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옵티마이징 그 여러 리트리버의 옵티마이제이션 기술이 프리 리트리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어드밴스드 RAG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저희는 저희 자체 LLM을 가지고 있고 이 LLM 위에서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RAG가 있고 그 각 직군별로 쓸 수 있는 LLM 앱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이제 빌더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 자체 모델을 가지고 고객사에 이제 저희 플랫폼을 들어갈 때 고객사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저희는 뭐 마케팅 부서랑 그다음에 뭐 회계 부서랑 그다음에 제품 부서랑 이 쓰는 문서나 이런 게 되게 다르니까 부서마다 LLM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LLM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일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고객사들이 언제 LLM을 파인 튜닝 해야 되는지 언제 LLM을 파인 튜닝 하지 않고 라그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대단히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라그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 이렇게 Y축을 보시면 외부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지식이 뭐냐? LLM한테 가르치지 않은 지식. LLM한테 가르치지 않은 지식이 필요하면 무조건 라그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횡축의 모델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경우. 모델 어댑테이션이 뭐냐? 모델 어댑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LLM이 이미 알고 있는 뭔가의 지식이 우리랑 다를 때, 회사랑 다를 때, LLM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그걸 수정하려면 모델 파인 튜닝 해야 돼요. 두 번째, LLM이 뱉어내는 어떤 이 텍스트의 스타일이 우리 회사가 대단히 다를 때, 예를 들면 약관 문서가 LLM의 트레이닝에 쓰여지긴 했지만 LLM 트레이닝에 쓰여진 다른 텍스트 대비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스타일대로 보험 약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파인 튜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도메인에서 사실 RAG와 이 파인 튜닝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 다 필요 없으면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다 해결이 돼요. 네, 그게 제일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거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결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특별히 LLM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댑테이션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 회사의 지식을 LLM이 잘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라그만으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제 왼쪽 위고요. 근데 이제 금융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문서 스타일이 우리가 보는 스타일과 되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복잡하게 표가 많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수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 약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르는 문서들, 아니면 변리사가 쓴 특허 문서들 이런 걸 다룬다라고 하면 RAG와 LLM 파인 튜닝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앤서가 있고 두 번째는 제너레이티브 BI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앤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봐요. 자, 첫 번째, 모든 고객사가 시작은 다 이 스텝으로 합니다. HR 관련된 문서 한 5개, 10개를 넣어놓고 직원분들이 HR 관련된 문의를 하면 답을 주는 거죠. 자, 이때는 문서가 그냥 폴더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서가 많지 않죠. 이런 거는 나이브 RAG를 구현하시는 것만으로도 웬만큼의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8, 90%의 정확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각 직군, 실제 업무 하시는 분들, 뭐 대출하시는 분, 보험 승인하시는 분, 뭐 금융상품 판매하시는 분, 아니면 공공기관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쓰실 때는 들어가는 문서가 수백 개, 수천 개 다닙니다. 그리고 폴더가 되게 많고 다양한 폴더 안에 문서들이 또 비슷한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경우는 나이브 락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드밴스 락을 하시고 아니면 오늘 말씀드릴 에이전트 락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진짜 회사 안에 있는 5만 거, 떼만 거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드밴스 라그만으로도 힘들고 에이전트 라그까지 하셔야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BI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연어로 누군가 사용자가 말을 했을 때 이거를 SQL 쿼리로 바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나 BI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LLM에 피딩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기술은 좀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보면 RAG의 범주라고 보셔야 돼요.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이 리트리벌이 꼭 문서 리트리벌만 해야 리트리벌이냐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이 이제 정보 검색, 문서 검색이기 때문에 사실 리트리벌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다루는 거긴 하지만 그 답을 줘야 되는 LLM에 줘야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건 외부의 웹에 있건 내부의 문서가 있건 이 모든 내외부 리소스를 LLM 밖의 지식을 다 잘 찾아서 그걸 LLM에 잘 피딩해 주는 게 결국 RAG의 코어이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티브 BI까지도 사실은 라그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이전트 라그 왜 필요하냐? 첫 번째, 저희가 많이 해보니까 질문을 한 번에 팍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자기가 물어보고 답을 듣고 이게 아니었네? 그다음에 또 고칩니다. 그 듣고 또 고쳐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싱글턴으로 한 번에 좋은 질문을 딱 하면
사실은 괜찮은데 사용자가 계속 질문을 고쳐가면서 원하는 답을 얻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어볼 때도 자기가 물어볼 게 명확하게 형성이 안 된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이럴 때에 에이전트 라그가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나이브건 어드밴스드 라그건 다 원웨이입니다. 한번 이렇게 답이 나오는 식이에요. 이 사용자랑 이렇게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AI가 너가 말한 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어느 거를 보면 되겠니?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스를 문서로만 보냐, 아니면 밖에 외부의 웹도 같이 볼 거냐, 뭐 데이터베이스도 볼 거냐, 아니면 API까지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사실 점점 더 사람들이 GPT에 익숙해지면서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며칠자의 환율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표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엄청 복잡하게 구구절절 뭐 언제 이혼을 했고 애가 몇 살인데 이때 애 밑에 무슨 뭐 상품을 드러났는데 이게 뭐 세금은 어떻게 되고 하는 막 몇 패러그랩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때는 또 질문들을 다 나눠서 찾아서 종합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케이스 같으면 자, 골프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몇 번까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용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보험료는 몇 번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의 분납 정보는 모든 보험마다 정보 다르지만 다 있는 정보예요. 그럼 어디서 답을 할지 얘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답을 합니다. 뭐 올납, 뭐 분기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어서 근데 맞다. 나는 골프 보험 물어본 거였어. 나는 골프 보험 가입했으니까. 골프 보험은 얼마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멀티턴입니다. 여러 번 A와 인터랙션 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 당신의 라그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게 에이전트 라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시면 뭐 일반 보험, 자동차 보험, 정기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 거기 상해보험에서도 저렇게 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들마다 이 문서들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뭐 어디는 예를 들면 보장을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는 보장을 어디까지 해주고 그렇지만 분납에 대한 정보, 뭐 보장에 대한 정보, 해지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또 모든 문서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어디를 봐야 될지 AI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사용자가 다시 고쳐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용자와 인터랙션 해야지 정말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복잡한 폴더에서 자, 그럼 에이전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에이전트가 목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플래닝을 해서 이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구체적 구현의 레벨에서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 쓸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뭐 웹 검색도 툴이고 내부 문서 검색도 툴이고 이런 경우에는 폴더에 가중치를 주는 것도 툴이고 유저한테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툴이고 SQL로 바꾸는 것도 툴이고 여러 툴이 있습니다. 여러 툴들을 AI가 사용자가 말한 거에 맞춰서 플래닝을 해서 어떤 툴로 어떤 수를 하면 되겠구나. 툴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사용자가 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었나? 달성되었으면 여기서 완료. 달성이 안 되었네. 달성이 안 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 툴을 써서 이걸 해야겠네. 실행, 결과 또 비교해서 AI가 또 판단합니다. 그래서 AI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자가 말한 이 고를 달성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가는 거.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장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웹에서도 찾고 내부에서도 찾아가지고 종합해서 답을 줘야겠네. 기본적으로 두 개 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회사 내부에 뭐 제 관련된 DB랑 붙여가지고 답을 해야겠네. 자, 이것도 에이전트 들어갑니다. 여러 이제 툴들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에이전트 라그는 기본적으로 웹 검색, 문서 검색, 그다음에 폴더, 그다음에 리트리버 하는 것들, 어디까지 컨텍스트로 봐야 될지 컨텍스트 찾는 것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용자한테 뭔가 이 클래리피케이션을 물어봐야 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다 툴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데모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데모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델 단에서부터 RAG 그리고 각 직군별로 쓸 수 있는 모든 LLM 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용 LLM 플랫폼 회사고요. 이 LLM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웹의 형태로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화 형 앱의 형태로 돌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딩 없이 복잡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에이전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에이전트를 활용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글로벌 회사고요. 한국, 미국, 일본에 3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저희 이제 LLM 서비스를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데모를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되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보험 문서들, 약관 문서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제 맹견보험, 뭐 동산보험,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약관은 보통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수십 페이지의 복잡한 텍스트와 테이블로 구성된 문서. 여기 이제 전처리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답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납 정보는 여러 군데 다 있고, 야, 네가 무슨 보험을 들었는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알 수 없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골프 보험의 경우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골프 보험의 폴더 안에서 골프 보험만 찾아서 위에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에이전트를 실제로 상용에 쓰실 때 가장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이전트는 AI가 플래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번 주고 바로 이제 싱글턴 끝나는 게 아니고 안에서 AI가 되게 여러 번을 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AI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아, 나 지금 무슨 폴더를 보고 있어. 너가 골프홈 얘기했으니까 골프홈 폴더를 보고 있어. 네, 그 안에 이런 문서를 보고 있어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맞는 폴더를 찾아서 답변을 맞게 하이라이트 같이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소스를 쓰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또 비슷하게 모 이제 은행의 뭐 이런 일반 현황, 재무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22년, 23년, 24년 이런 문서들입니다. 이걸 쭉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 이제 다 업로드를 하고요. 다 업로드를 하면 아까랑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이 문서 내에서 뭐 대출금 현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문서 내에서 잘 찾아 답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달러로 나와 있는데 이걸 원화로 계산하면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와서 내부의 답변과 결합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데모를 보실 거고요. 첫 번째는 자, 22년도의 대출금 현황을 물어보면, 자, 이거는 앞에 보셨던 라그랑 비슷하게 뭐 22년도, 23년도 뭐 각각 이제 다양한 폴더에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답변이 이제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온 답변이 달러로 돼 있었는데 22년도 말에 원화 환율로 계산해줘라고 하면 22년도 말의 원화 환율은 문서에 없어요. 문서에 없고, 아, 그럼 이거는 밖에 나가서 웹에 가서 찾아와야겠구나라는 거를 AI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원화로 맞게 계산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저기 환율이 얼마입니다까지도 이제 알려줍니다. 그 가보면 저기 이제 미국 국세청 IRS 페이지에서 22년도에 한국의 환율을 맞게 찾아서 복잡한 데 찾아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계산해서 답변이 맞게 나오는 것까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이 대출금 현황을 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요약하는 것들, 뭐 표로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AI가 이제 알아서 플래닝을 해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위에서 필요한 컨텍스트들 다 알아서 빌딩하고 어떤 소스 써야 할지 AI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합해서 이게 사용자가 말한 거에 끝이냐 아니면 내가 더 돌아야 되느냐까지를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X의 중요한 점은 AI 에이전트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뭘 하는지를 잘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토큰 사용량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Q&A는 못 받아서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1층에 사실 부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데모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층에 가시면 될 것 같고, 라그를 직접 구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